보통 제가 새벽 4시쯤 일어나고 이제 해외 증시 쭉 보고 이제 원고를 정리하는데, 이 빈칸 채우기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쓰는 말 중에, 화면은 정했으니까 CG는 내보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유구무원이죠. 선택의 제한인데, 일단 그래서 멈추자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이거 쭉 정리해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원고 넘겨놓고 나니까 재료가 확 등장해가지고,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저 내용들을 꼭 참고는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제 6월 CPI가 나왔어요. 실제는 6.0이 나왔고, 13일날 금통위가 있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죠. 25bp 가능성도 슬쩍슬쩍 흘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호주가 금리 인상을 해요. 호주가 근데 50bp를 올리면 우리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호주가 오늘 얼마나 올리는지 좀 1시 반에 그 수치 봐야 되고, 미국의 CPI가 또 이제 13일 날 또 나옵니다. 아직 절대치가 높아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 물론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도 나오던데, 뭐,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생명보험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에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부실위험, 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쉬쉬거리는 게 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조용하게 좀 덮으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근원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코인 쪽 시장, 특히 이제 알고 계시는 뭐죠, 루나 사태. 네네. 오늘 아침 이제 코인 대출업체 볼드는 싱가포르 업체예요. 이게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2,900억 원어치인가 코인 인출이 지금 뭐 락이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는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저거를 적어놓고 넘겨놓고 보니까 잘못했다. 오늘은 틀렸다. 왜냐하면은 어제 장중에 헤지펀드 그 해외 헤지펀드 중개하는 쪽에서 이 외국인들이 커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브 스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문 용어긴 합니다. 이게 자본시장에 보면은 어떤 로직들이 이렇게 뚜루루루룩 있어요. 근데 커브를 세우게 되면은 일단 단기물을 사고 장기물을 팔아요. 그러면 단기금리가 좀 내려가고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커브 자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환율이 좀 밀려요. 그러니까 1,300원 밑으로 쭈루루룩 좀 밀리길래 근데 주가는 계속 밀려 있길래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자동적으로 들어오냐면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좋아서 뭐 이거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커브를 세울 만한 재료가 없었거든요. 플랫이란 말이에요. 네. 경기가 침체되고 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외국인 애들은 아는 거 러시아에서 미리 전화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CNN 뉴스하고 이 재료를 알았네. 이 인간 나쁜 놈들. 네, 왜 나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철회, 이건 물론 나온 재료긴 한데 오늘 아침에 터뜨릴 줄 내가 알았나. 근데 하여튼 CNN 보도하고 이 바이든 재료를 걔네들은 알고 있으며. 자, 결론은 앞서 나간 그 화면은 틀렸다. 오늘은 저거 아닙니다. 오늘은 저거 아니다. 오늘은 반등일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네, 제가 먼저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여 드릴게요. 네. 어차피 총체적인 난국은 분명히 맞아요. 네. 지금 제시해 주셨던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뛰어넘어야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미 충분히 좀 알려져 있는 악재인 건 맞다. 우리가 보통 이제 증시기업원에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인 게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주가가 얼마나 반영을 시켜놨나. 오늘도 보면 골드만삭스가 S&P 500이 3,600까지 더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이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이 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이게 과연 주가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이제 6월 CPI가 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예상치가 지금 8.7이면 지난 5월 달보다 또 0.1%포인트 또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몇몇 가지 이제 좀 호재성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네. 뭐 비트코인 필두로 이더리움도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수급이 이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다. 다만 이게 우리 증시에 얼마나 좀 뚜렷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겠는가. 방금 우리 앵커님이 정말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저께는 대단히 좀 이례적인 시장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다 쏠리고 나머지는 거꾸로 매도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이제 이런 좀 수급적인 어떤 충돌을 좀 딛고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골드만삭스의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TARA라고 해가지고 There is a reasonable alternative.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어려운 걸 딱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저는 표현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워낙 좀 좋을 때는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정말 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흩뿌려져 버리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자금 이탈. 사실상 이제 어저께 거래 대금이 거의 2년 6개월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 수준으로 이제 지금 회귀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자금은 조금 씨가 말랐고 살아날 수 있는 확실한 좀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제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대안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주식시장 안에서도 더 확실한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거기에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뭐 간헐적이지만은 추세적으로 조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업종별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골라보니까 IT 종목 중에서는 뭐 대덕전자, 그다음에 이제 로봇 종목 중에서는 SPG, 네.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엔터 기업 중에서는 SM 이런 종목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조건에 조금 부합되는 종목들이라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종목들을 조금 저점 매수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저는 의견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선택의 어려움이 굉장히 난해하죠. 그리고 또 매일같이 기업들 뭐 얘기하면은 또 종목 얘기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제일 궁금해하시잖아요. 오늘은 낼 겁니다. 네. 자, 어떻게? 저는 순수하게 아까 그 물가 그 부분을 그냥 전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외식 물가, 그러니까 식료품, 그다음에 에너지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단기간에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 이 부분이 잡히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그건 차차하더라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어떤 선소비를 하게 되면서 조금 악순환이 있었는데 자칫 이제는 또 소비를 이제 포기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뭐 미리 사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와, 더 못 사겠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트란지 가게 되면 이 가격엔 사기 싫은데 사긴 사야 되는데 이 가격엔 사기 싫은데 이런 게 있죠. 실제 미국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이제 소비자 쪽에서 만약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영향으로 해서 아마 또 물가가 또 이제 주춤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이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등이 불 떨어졌죠. 일단은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이 사기 싫은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 이제 국산은 이미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쪽이란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도 비싸다 보니까 이제는 뭐 스페인산 뭐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싸긴 한데 사기가 싫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 양극화 될 것 같아서 이제 명품점이란지 할인점이란지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할인점을 생각하면 미국 쪽에는 그러니까 미국판 다이소라 그래가지고 달러트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할인점 하게 되면 마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반장님 뭐 오늘은 조금 모호한 주제였고 명확한 이 좁힘이 없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